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2차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아직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2024년 상반기에 정말 최고가를 기록했던 그 구간인데 이 3차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차 박스권 내부에 있습니다.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포스코딩스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 오셨고요. 2차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얘기하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 조금 움직이는 게 며칠 그죠? 네, 아주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소부장 얘기 우리가 했고 2차전지도 이제 움직일 때가 좀 된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아직 약하죠? 일단 저도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스윙 이상의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번 주에 출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주에 출연해서 조금 아쉽고요. 이 제약바이오만큼이나 2차전지에 대한 투자분들도 관심이 있는데 관심의 크기가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영상이 올라온 댓글을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실제 경제 방송 라이브 채팅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비난이 2차 전지에 대한 비난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 탄력도는 제약 바이오가 큰데 오늘도 그렇다고 해서 제약 바이오가 완전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수급이 몰리는 모습들인데 이렇게 다시 좀 도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직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종종 박스권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작년 이제 3분기 때부터 3차 박스권, 1차, 2차, 3차 박스권 있고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에 1차 박스권 돌파했고 2차 박스권 돌파했고 이제 올해 3월과 4월 달에 2차 박스권 돌파해서 3차 박스권 돌파했고 이 3차 박스권을 돌파하면 나머지 4차가 2024년 상반기에 정말 최고가를 기록했던 그 구간인데 이 3차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5월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월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전쟁이 터지더니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 상승하면서 이제 관련 이제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촉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아쉽게도 아쉬운 게 아니죠. 미국과 이란이 종전이 되는 게 아쉬운 게 아니죠. 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네, 다행스럽게도 종전이 되면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유가 올라갔다고 전기차를 산다고? 그런 생각. 왜냐면 아직 저는 내연기관을 끌고 있고 저는 진짜 너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계산기 두들겼거든요. 내연기관 얼마, 내연기관 얼마, 전기차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이랑 내가 한 달 동안 탄 운행거리, 그 다음에 이제 연비 따져가지고 연료비 해가지고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얼마나 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저가형 모델이 나와야 내가 전기차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기준을 뒀던 게 2천만 원이었는데 그런 계산을 하는 사이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2차 전지의 강세가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괜한 계산을 때렸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걸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투자분들께서 이 유가 상승에 따른 2차 전지의 반사 이익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차 박스권 내부에 있습니다. 삼성 SDI 저는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포스코딩스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2차 박스권 내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뭐 리튬 종목들 있죠. 네. 무슨 리튬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완전 3차 박스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그냥 뉴스 나올 때만 이렇게 바짝바짝 올라오는 모습인데 제가 어차피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 그런 종목들 아니고 저는 약간 대형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또 뒤에서 뭐 ESS나 이런 내용들 준비했고 저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걱정 없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도 그럼 이제 업황에 대한 설명 생략해도 되죠. 그런 분들께는. 그 다음에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는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다음 주에 청산을 해야만 한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쟁 끝났으니까 그걸 위안 삼고 2분기 실적 발표까지 2차 전지를 들고 가보겠습니다. 이러신 분들께는 너무 염려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우려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불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든 아니면 진짜 좋아지든. 근데 이제 그런 시기는 언제나 될까요? 1분기는 기대 못 미쳤고 2분기는요. 2분기는 저는 1분기보다 나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2분기가 1분기보다 나을 건데 이거를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실지는 봐야겠습니다. 일단 저는 수치상으로는 괜찮을 거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참 이 2차 전지를 좋아하는 투자분들의 약간 좀 숙명이라고 할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해가지고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받는다고 해서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계속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 비용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뭐 LFP 배터리랑 NCM 배터리로만 다 할 수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로봇이나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고출력이 필요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라는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AI라는 게 돋보이면서 그냥 전기를 뭐 우리나라나 뭐 바다사에서 만들어서 그 전기가 필요한 쪽으로 부어주면 되는데 이 전력 손실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가 ESS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ESS를 받는 나라에서 그냥 원료값만 받는 게 아니고 관세를 부과해 버리니까 투자를 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전기차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아쉽지만 북미라든가 유럽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짓겠으니까 여기다 ESS 좀 주세요. 근데 너네 현지에서 조달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조달하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지도 끝없이 투자하는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나라에서 뭐 AMPC라든가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그나마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저는요 어떤 내러티브에 대한 투자를 납득합니다. 이러신 분들께 저는 2차 전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재무제표 의거해서 딱 펀더멘털로만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의 모멘텀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셀 쪽에서는 LG엔솔을 더 좋게 보십니까? SDI를 좋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손을 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 SDI도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덜하고 만약에 이게 또 반도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주반응 좀 흘러가는데 네. 차이점 뭐냐면 SK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게 불보듯 뻔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말의 변동성이라는 게 제가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근거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물려도 조금만 기다리고 싶죠라고 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90%에 육박하면은 변동성 강한 종목을 택하겠지만 이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안전한 걸 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삼성 SDI를 탑뷰로 꼽지 않았지만 삼성 SDI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SDI를 사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은 북미에서 ESS 시장 규모가 2025년에 이제 90기가와트시 2026년은 170기가와트시입니다. 그 다음에 뭐 2030년까지는 뭐 300기가와트시까지 늘린다고 했을 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반기에 10기가와트시의 수준을 땄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목표가 뭐 80기가와트시인데 상반기 6개월 동안 10기가와트시 수준을 땄는데 하반기에 70기가 수주가 될까? 전 이런 의심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증권 계통에서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 의심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ESS를 지을 때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이미 북미 ESS의 CATL이 70%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한다 말을 했지만 실제로 북미 CATL을 완전히 배제해봤을 때 그 캐파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지금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1년 캐파가 약 40에서 50인데 갑자기 미국이
우리 중국 다 배제하고 우리 올해 ESS가 200기가와트씩 필요한데 LG 엔솔이 다 하세요. 라고 하면 좋은데 납품 못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북미에 투자해가지고 일단 생산 캐파를 최대 맞춰가지고 AMPC 수령하면은 본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줄을 거고 AMPC 수령하고 나면 흑자가 될 건데 제가 하나 무서운 거는 이 증권사에서 내지르고 있는 게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될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보수적인 스탠스로 북미 ESS를 공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꽉 붙잡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 1분기에 본업으로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폭이 감소가 된 거고 그 다음 2분기는 1분기보다 본업을 통해서 적자폭이 더욱 감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AMPC를 수령했을 때는 삼성 SDI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 그 다음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I가 주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도 안정성 측면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한테 주가 탄력도가 될 수 있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생각보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를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삼성 SDI가 그냥 같은 얘기지만 2027년 상반기까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다가 긍정적인 뷰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몇 가지도 말씀드렸고 근데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성장성이랑 변동성을 봤을 때는 삼성 SDI이지만 저는 일단은 안정성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업시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더 높게 평가하셨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시각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변화를 좀 갖긴 가져야 되는데요. 네. 그 말씀하셨던 그런 ESS나 그죠? 네. 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실 EV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죠? 네.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일단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1분기에 ESS가 4분기죠. 작년 4분기에 ESS 매출 비중이 10%였고 지금은 1분기 실적 발표 결과 30%이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도 ESS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의 30%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공급 계획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뭐 그때 LT 에너지였나요? LT 에너지와의 공급 계획도 나왔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스탠스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우호적으로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은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증권사 레포트 상으로는 이제 하반기 흑자 전환될 거다. 그러니까 ESS로 매출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작년 4분기 나왔고 그러면 북미 ESS에 설비 투자한 거 이상으로 수주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것들은 올해 하반기.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ESS 모멘텀 챙겨봐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